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비 피해 없으셨는지 걱정되네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죠?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비온디도 수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3일째인데요. 에스더 포뮬러가 1억 원을 기부하고 또 비온디의 멘토 선생님 가운데 윤영민 또 배지영 부부 선생님이 200만 원을 기탁해 주시는 등 지금까지 60여 명이 참여하셔서 1억 1260만 원이라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작은 성이나마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이 내신 성금만큼 보태서 2배로 수재민 여러분께 8월 31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모금할 때 기억나는 게 지하 새방에 사는 20대 청년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5천 원을 기부하시면서 자기도 열심히 해서 외람되지만 저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숙연해지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수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요. 강원도 영월의 한 개천이죠. 얕은 콘크리트 다리가 있고 폭우로 이제 물이 그 위를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야영지로 고립된 지역이라는 거죠. 탈출하려고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이 중간에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나옵니다. 차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다시 후퇴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몇 분 만에 그 차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뒤집혀서 떠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분이 만일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실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 영상을 보면 이분이 운전하는 그 앞에도 불과 수십 초 전에 차들이 막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분 뒤에도 차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량들 틈에서 자기 혼자 유난을 떤다 그러나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뒤에 있는 분들의 생명도 구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자연재해 피해가 언제 크게 나타나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연이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그런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괜찮겠지. 또 별일 없겠지. 또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얘기죠. 아시죠? 남극 탐험에 실패해서 비극적으로 숨진 영국의 스코트. 그분이 대원들하고 기상 조건이 굉장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영국 군인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으로 숨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자연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이 정도면 배를 타도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물결도 아주 심하고 날씨가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추운 날씨에 뭐 등산해도 괜찮아. 바람 좀 불면 어때?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유난을 떤다 그럴까요? 좀 예외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과감하다고 할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뭔가 재난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이번 영상에서도 보듯이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 반면 안타깝지만 한 여성은 경기도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니까 발이 젖지 않기 위해서 의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매달리고 서서 기다렸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얘기죠. 신발이 물에 좀 젖으면 어때요? 그때 그분이 좀 더 과감하게 탈출을 했더라면 비극적으로 토사에 휩쓸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은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차에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고 창문을 깨는 망치도 있습니다. 문을 못 열 때 깨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극장을 간다라든지 음식점이나 노래방을 갈 때에도 만일 불이 난다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디 지하 깊숙이 위치한 데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배를 탈 때에도 이 배의 구명조끼가 어디 위치해 있구나. 항상 위치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얘야, 조심하면 조심덕 본다. 그 얘기가 정말 와닿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제 에피소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자전거 타다가 가볍게 넘어졌는데요. 가볍게 꽈당하고 넘어졌을 뿐인데도 관성 때문에 엉덩이가 먼저 땅에 닿았는데도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면서 꽝 하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아주 헬멧을 좋은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차라리 뭐 암이나 중풍 같은 질병은 좀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여유도 주고 뭐 이런데 뭐 이런 자연재해는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해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조짐이 보일 때 좀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엑시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